교수님 이제 대선도 불과 18일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발음 잘하네. 네. 예, 각 발음하기 좀 그런데 각 예. 후보 진영에서는 뭐 짧지만은 또 아는 기간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첫 주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이 세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 첫 주 어떻게 보셨어요? 후보들의 처지가 분명히 드러났죠. 이제 18일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은 뭐 역사는 하루에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거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인데, 자, 지금의 처지는 이재명 후보는 여유죠. 그래서 지금 사복도 있고 그래서 여유 있게 좀 더 외연 확장하겠다. 이게 분명히 드러났죠. 네. 그러니까 선거에서 요충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동진 전략. 네. TK 지역에서 내가 지지율 좀 더 끌어올리자, 이런 전략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다급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김문수 후보입니다. 단일화 좀 파장이 있었고 또 지금 누가 도와준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짠한 마음을 또 자극시킬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향 아닙니까? 네. 그래도 서문시장 오면은 문수야 너무 힘들지, 내 도와줄게, 이런 게 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조금 노려서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고향 앞으로 해서 다급함을 또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도 지금 학생 식당을 돌고 있거든요. 이른바 학식 운동, 학식 선거, 이걸 통해서 세대 교체, 또 시대 교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첫 주가 사실 각 후보 진영의 그 동선이 많이 겹쳐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른바 TK 목장의 결투도 연출이 되기도 했고, 근데 이게 이제 TK 목장의 결투가 우리 배수민 저 세대는 알지만 모르는 분도 많을 텐데, 그렇죠. 옛날 서부 영화죠, 그죠? 예, 이거는 TK 이제 목장의 결투. OK 목장의 결투죠. 예, 그래서 예. 빠라라 빠라라라 이러면서 되는 예. 그 영화인데, 예. 이게 말 그대로 왜 이렇게 이 대구 경북이 중요해졌냐? 예. 말 그대로 이곳에서 지금 후보들 간의 명함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아니, 고향이 또 TK인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서 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느냐, 지난 대선보다도 여기에 바로 본인이 얼마나 득표를 많이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얻을 표 좀 더 많이 얻자, 이런 이제 속셈이 있는 것이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는 불안한 거죠. 지금 이럴 때 일단 집안 다지기부터 먼저 해야 다른 또 우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집안 단속을 한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제 고향으로 와서, 그래 이제 고향 사람들이 힘내라 마, 그래도 너무했다 아이가, 이러면서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홍준표 전 시장과 관련된 논란이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그래도 이 영향이 있을 만한 지역이 또 대구이기 때문에 대구로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도 본인은 또 정체성이 대구에 있다, 보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과거에도 보면은 당대표로 나섰을 때도 그때 대구를 찾아와서 그때 뭐 강을 건너야 된다, 예, 예.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했으면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인 이 의미를 두는 곳이 바로 또 이준석 후보, 준스톤에게는 대구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또 분석가가 저 아니겠습니까? 네. 경주배 씨. 네. 네. 근데 저는 이게 좀 궁금한 게, 사실 후보 일정을 짤 때 상대 후보 진영의 동선도 파악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일부러 이렇게 지금 겹치는 겁니까? 아니 근데 예. 이게 이른바 우리가 어떤 의미냐면 일종의 장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모일 때 다 모이면 오히려 또 관심도는 높아져요. 주목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약국도 약국 있는데 쫙 약국 있잖아요. 예. 금은빵 있는데 쫙 금은빵 있잖아요. 호떡집 있는 곳에 붕어빵 있는 집에서 쫙 있잖아요. 그럴 때 장사가 오히려 더 잘 돼요. 왜? 그곳에 가야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또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걸 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 후보들을 보고 싶은 사람은 TK로 있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번 대선을 보더라도 지금 유력 후보 세 사람이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다 TK예요. 네. 이게 얼마나 한국 정치에서 TK의 어떤 상징성,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까지 대선은 뭐 여러 차례 취재를 했습니다만 역대급인 것 같아요. 역대급이죠. 대구 경북에 대한 관심. 그렇죠. 이제 주목도는. 동대구역이 불난다. 이게 나쁜 의미 아니고요. 예. 이거 좀 편집해 주세요. 예. 불난다가 아니라 흥행이 되고 있다. 예. 동대구역이. 저희들이 불에 대해서는 좀 예민해서. 그렇죠. 이거 예민합니다. 편집해 그건 주세요. 뭐 편집을 안 하고 그렇게 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반응을 좀 볼게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표적 험지잖아요, TK가. 그렇죠.
근데 그 TK의 민심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읽혀요. 그런 게 왜냐하면 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받았던 표가 대략 한 약 23%거든요. 21에서 23, 예, 그 정도죠. 그렇죠, 예, 그렇죠. 대구 경북 나눴을 그렇죠. 대구 경북인데 예. 이제 평균도로 이제 예. 그런데 이번에는 한 30%를 넘겠다는 거예요. 때. 예. 그러면은 진짜 전체 역대 87년도 이후에 여러분들 대선에서 50%를 넘었던 당선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한 명. 한 명밖에 없어요. 예. 누굽니까? 이명박. 박근혜. 아, 박근혜. 예, 박근혜. 공부 좀 하세요. 예. 네. 제가 체크했습니다. 예. 박근혜 예. 후보입니다. 예. 예. 네. 박근혜 후보인데 박근혜 후보가 51.6%. 예. 그래서 유일한 50%를 넘은 후보인데 그런 후보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겠죠. 이재명 후보에게는. 그래야 이제 국정 운영이 조기 대선에서 바로 인수위도 없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럴 때 탄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동지 전략인데 이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30%가 넘어요. 물론 실제로 여론조사대로 그대로 이제 득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히 고무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 지역에 신경을 써줘.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여기에서 보수가 좀 무너진다. 예. 이런 게 이제 감지돼요. 김문수 후보도 단일화 파장이 있었죠. 막장 단일화 비판이 있었죠. 또 홍 시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금 하와이 가서 거기서 또 지금 뭐 엄청난 난리가 벌어지고 있어요. 네. 내 막 30년 전에 노무현 따라서 민주당 갈라 안 켰나 이래 버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 지지층들이 와야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준표로 살아가는 모임, 홍사모는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도 네,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30%를 넘길 수 있다는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대선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위기다 이러면은 또 보수층은 결집이에요. 네. 지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총선 때도 PK 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TK는 물론이고요. 네. PK 지역도 좀 흔들린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뭉쳤죠. PK는 뭉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이번 대선에서도 결국 시간이 좀 흘러서 대선일에 가까워질수록 TK 출신인 경북고 출신인 이 김문수 후보에 대한 위기감이 감지될 테고 그렇다면 이 부분이 오히려 더 결집하는 보수에서는 이유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목표를 알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오히려 뭉치는 효과가 나타날까 봐 조심하는 것 같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사실 그 말씀이 이쪽이 30%를 넘볼 수 있다라는 것이 그만큼 자기 텃밭이 불안하다. 그렇죠. 특히 사실 전 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대구 서문시장을 이틀째 찾아갔어요. 그렇죠. 통상은 많은 보수 후보들이 서문시장을 가지만 이제 보통 마무리 혹은 마지막 세모리에서 이렇게 많이 서문시장을 이용했는데 그러니까요. 하자마자 지금 서문시장 간 셈이. 이게 왜냐하면 다급이라는 말을 아까 표현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급하기 때문에 여기를 갈 수밖에 없다. 보통 서문시장 가면 또 하루는 또 방천시장을 가요. 또 김광석 아닙니까? 더 멀어져. 이번에 안 갔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는데도 보고 서문에 집중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도 이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곳이 바로 또 서문시장 아닙니까? 그랬었고요. 그래서 여기를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더군다나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일부 야유도 나왔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민감하게 작동하면서 서문시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거든요. 가서 이제 기운을 얻는 거죠. 말 그대로 사람들이 후보들이 위축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가니까 막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잖아. 문수야 힘내라. 내 아이가 내 동문 아이가 뭐 이러면서 이제 이 기운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일종의 에너지업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김문수 후보 이건 알아야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번 대선의 승부처는 TK야. 위기감에 따라서 더 결집이 돼서 지지를 해줄 수도 있고 또 대선 국면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수의 심장인 TK가 대구가 김문수 후보를 배신할 일은 만무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 가능성이냐. 그러면 외부에 있는 TK 유권자들이 얼마나 결집을 해주냐. 이게 중요한데 그 요충지가 되는 곳은 경기도입니다. 네. 이번 대선이 경기다 경기. 이재명 경기지사, 김문수 경기지사, 이준석 경기도 지역구. 또 경기도가 유권자가 제일 많은 곳이기도 하고 또 경기 그럼 뭡니까? 대선은 게임이니까 게임, 경기. 또
지금 쫓아가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경기가 날 정도로 경기를 연구 많이 하셨네요. 머리가 터집니다. 경기를 잘해야 되는 것이 경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여기를 어떻게 이겼냐.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도에서 정말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다. 예.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따라잡았다. 그러면 TK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가능성도 있어요. 막 밀어주라 아이가 안 됐다 아이가. 하와이에서도 저기 야지 놓는다 아이가 뭐 이런 그게 있단 말이야. 아, 야지는 표준말이 아니야. 예, 예. 적절한 표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십니까? 예. 하여튼 그 걸고 넘어진다 아이가 이럴 때 더 집결이 되려면 결집이 되려면 또 단일화에 대한 역동성을 높이려면 되든 안 되든 간에 예. 그래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김문수 후보가 경쟁력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TK는 당연한 것이고 기본이고 그건 이제 이 기반이니까요. 텃밭이니까요. 바로 경기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TK를 발판으로 경기를 공략하라.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김문수 후보의 경쟁력이 뿜뿜하면 영남권은 더 결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죠. 방금 적절하다 안 하다 표현이 나왔던 이 경선하고 단일화 과정에서의 내홍이 보수의 균열 혹은 분열 양상으로까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홍준표 전 시장 얘기 좀 해보죠. 지금 미국에 하와이 있는데 지금 연일 나오는 페이스북의 내용이 심상치 않은 거 아닙니까? 심상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이게 일종의 이관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보수 내의 진영들을 흐트러 놓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삼국지를 봐도 그렇고 초안지를 봐도 그렇고 이관계만큼 좋은 전략이 없거든요. 그러면 통합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예, 있는데 예. 그게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선거에서는 보수 진영을 완전히 흐트러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균열시키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황상현 앵커와 이 배추도사 사이에 누구도 끊어놓을 수가 없지만 우리 두 사람은 절대 이 관계가 통하지 않죠. 그런데 정치라는 곳은 또 그게 통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개헌도 이야기하시고 막걸리나 나누시지요. 저는 예전부터 정말 존경하는 존중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를 사랑하는 모임에서는 아예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해버리죠. 그리고 진짜 이병태, 카이스트 물론 이건 무산되긴 했습니다만 합류. 교수가 합류를 또 타진한 일도 있죠. 여기에다가 문화일보에서 지금 어디에서 보도를 했나요? 하여튼 어디 일간지에서 속보로 보도하면서 이른바 이재명 정부 이거는 뭐 선거에 이겼을 때 이제 이재명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홍준표 총리選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다 일축은했습니다만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는 속담이 뭡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러던 차에 긴 장문의 SNS를 올렸어요. 홍준표가 이게 다 보수가 이렇게 망가뜨린 거 아이가 이러면서 나는 빚진 거 없다. 내가 경남지사 할 때도 대구에서 시장 출마도 15%인데 페널티 받았다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이럴 줄 알았으면 30년 전에 노무현 따라 민주당 갈 걸 안 그랬나 이래 그 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기분 나빠도 승복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홍준표, 한동훈, 한덕수 나가 도와야죠. 아무리 내가 싫어도 당은 가족 아닙니까? 싫어도요. 싫어도 도와야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런 고륙 상징을 몰고 온 것은 결과적으로는 지도부가 너무 미숙했던 겁니다. 다 이준석 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다 무슨 친윤이네 비윤이네 축출하고 난리법석을 떨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진정한 마음을 담아 권성동, 권영세 또 이전에 친윤이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야 이준석과의 단일화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드리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도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했던 보수 지지층 아니겠습니까? 탄핵 국면.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중도층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중도층을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참 잠깐만. 어려운 일입니다. 잠깐만 윤석열 전 예. 대통령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예. 이 문제는 먼저 매듭을 좀 짓죠. 한동훈 전 대표하고 한덕수 전 총리의 행보 지금 이게 돕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도와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목을 좀 보시죠.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중요하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예. 지금 행보가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봐야 하는 거죠. 아니니까 제가 도와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서운해도, 아무리 억울해도, 네. 아무리 피투성이가 돼도 예. 아니 뭐 윤 전 본인들은 대통령이 출당을 하든 자진 탈당을 안 했다 하더라도 예. 그래도 도와야죠. 조건 없이 도와야 한다. 예, 우리가요 정치인은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때 버리면 정말 그게 감동을 주는 정치인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정치인이죠. 일반인들은 그렇게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 자꾸 끊으세요. 짜증이 많이 나셨네. 가뜩이나 요즘 짜증날 일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윤 전 까먹었잖아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출당하라 그러잖아요. 네. 출당시키라 그러잖아요. 네. 저는 이게 얼마나 골성사납습니까? 이럴 때 오히려 남들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기 힘들다. 네. 그럴 때 이걸 내려놓을 때 이른바 정치적인 파격이 있는 것이고 정치적인 반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좋아하고 싫어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도표를 조금이라도 얻어내기 위해서 안 그러면은 지금 보십시오. 윤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 찬성하자는 여론이 압도적이에요. 근데 그 여론이 뭐냐면 탄핵 찬성파 아니겠습니까? 네. 중도층이 지금 탄핵 찬성 쪽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조금이라도 김문수 후보가 가져오기 위해서라면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은 그건 다 우리 김 후보가 결정할 일 아닌가요? 뭐 라고 그렇게, 하지만 예. 이걸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누가 후보가 결정을 하면 그리고 또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을 모셨던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으로서는 그런 결정 내리기가 힘들어요. 이건 형이 결정해 줘야지. 물론 이제 나이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형입니다만 네. 이건 정말 우리가 상하관계에 있었던 대통령이 결정을 해줄 일이지 김문수 전 장관이 결정될 일은 아니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뭐 이 얘기 질문도 드리면 또 화내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거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아니 제가 그렇게 하면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이미지를 너무 좀 자,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스스로 선언하든지 안 하든지 이게 쟁점인데 방금까지 얘기하신 얘기인데 근데 실제로 그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칩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질문이 잘못된 건 아니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윤 전 대통령과 결별하면 지지층들 중에서 속상하고 또 투표하러 안 갈 사람이 있을 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그런 사람이 10명이에요. 네. 10명.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줌으로써 이건 불가능한 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네. 자, 지지층 중에서 이탈할 사람은 100명인데 중도층은 1000명이 마음을 바꿔서 그래도 이재명은 후보는 투표하기가 내키지가 않고 고수는 짜증이 나서 투표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 1000명이 그래도 한 번 더 힘을 실어주자. 저렇게 윤 전 대통령까지도 내려놓는 걸 보니까 자 100명 나가고 1000명 들어오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900명을 얻어야 한다. 1000명을 선택해야죠. 예. 집중 좀 하세요. 아니 100 빼야 되니까.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고요. 보수 확장을 위해서는 중도 확장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고. 자, 소장님 여론조사 전문가시잖아요. 그 첫 주 여론 추이 지금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뭐 오늘 갤럽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기존의 틀과 큰 차이가 없고 특히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어가는 결과였는데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변화? 그렇죠. 잘 보세요. 자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 구도, 스트럭처, 예. 그다음에 이슈,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candidate, 예. 사람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S, 이슈, I, 그다음에 인물, candidate, C가 아닙니까? SIC. 예. 원래 이름이 말이 있습니까? 아니 단어는 알겠는데. 없으면 만들면 예,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태초에 예. 인류가 있었나요? 예, 알겠습니다. 네. SIC. 자, 그런데 까먹잖아요.
자, 그래서 뭐냐면 지금 구도라는 것이 변할 수가 있을까요? 구도는 변하기 어렵죠. 왜? 야. 탄핵이라고 한 것은 이미 저질러져 있는 일이니까 예.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닮을 수는 없죠. 예. 자, 두 번째 인물. 네. 사람이 바뀌나요? 갑자기 이재명이 박재명 되고 김문수가 박문수가 되나요? 이준석이 설준석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은 바꿀 수 있는 것은 이슈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토론회에서 TV 토론회에서 어떤 이슈를 선점하느냐. 쫓아가야 되는 김문수 후보가 그다음에 어떤 이슈로 1위 후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남은 건 이제 이슈밖에 없어요. 아. 이슈밖에 없어요. 구도는 안 변합니다. 네. 자꾸만 그동안에 우리가 구도를 바꾸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한덕수 전 총리가 왔더라면 프레임 전환이라고 하는 네. 구도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또 인물도 바뀌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남은 것은 이슈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슈를 어떻게 김문수 후보가 뭐 쫓아가야 되는 후보니까 네. 요리조리 조리요리 요리를 해낼 수 있느냐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그 현재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 중에서 이제 선거판을 읽을 때 우리 배 소장님이 전문가시니까 네. 대선에서는 뭘 좀 주목해서 봐야 이 흐름이 보입니까? 아, 지표 중에서요. 예. 대선은 결국 뭐 인물일 수밖에 없죠. 아, 정장 지지도나 이런 거를 네. 그래서 후보. 그런데 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번에는 다른 지표보다도 네. 경기도를 보십시오. 아, 경기도를 봐야 한다. 경기도와 자영업을 보라. 아,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여론조사에서 네. 경기도와 자영업에서 지각 변동이 있다면 이건 몰라요 아직까지. 그런데 경기도에서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경기도에 다 기반이 있는 세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유권자가 가장 많아요. 네. 그다음에 자영업은 왜냐? 지금 경제적으로 제일 민감해서 경제가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슈를 말씀드렸죠. 그러면 경제가 가장 큰 이슈인데 이슈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직업 계층은 자영업이다. 그런데 자영업이 전체 유권자의 한 3분의 1이 돼요. 아, 그렇습니까? 이들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아니냐. 우리는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로 뭉칩니다. 집단 표심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 자영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통계표가 아니라 자 3자 대결 구도가 됐든 정권 교체나 정권 연장이 됐든 여기에서 경기도와 자영업을 보라. 이 말씀. 대선의 판을 정확하게 읽으려면 경기도와 자영업을 보라. 네. 예, 인상적이네요. 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그건 내야죠. 예. 네. 다음 주에는 후보자 토론회가 끝난 첫 월요일 날 뵙는 거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거기에 또 깊이 있는 분석. 예. 지금 월요일 우리 예. 이 방송을 놓쳐서는 안 될 것 예. 같아요. 예. 그날 제가 중대 분석을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 이제 첫 토론회를 보시고 뭔가 큰 판을 읽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